창밖 하늘은 고요한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치밀어 올라 몸이 불편해졌다.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며칠 전부터 느껴온 임신 초기 증상과 혼재된 감정, 조급함과 막연한 직감이 뒤섞인 상태였다. 마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가슴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그 불안은 가시지 않고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결심한 듯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국에 가야겠어.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쥐고 가까운 약국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와 욕실 문을 잠그고 조심스레 테스트기를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몇 분 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마왕숙은 숨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임신한 거야.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감격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한동석은 늦게 회사에서 돌아와 창백한 마왕숙을 발견하고 걱정스레 물었다. 수가,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말없이 테스트기를 내밀었고 그의 눈에는 믿기 어려운 기쁨이 스며들었다. 수가, 정말이야. 그가 물었고 마왕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동석은 그녀를 꼭 안았다.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의 두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마왕숙은 어머니 공주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잠시 침묵 후 환한 웃음이 들려왔다. 정말 기쁜 소식이야. 수가, 공주실은 기쁨에 벅차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에 주방에서 샐러드를 준비하던 마왕숙은 갑작스런 어지럼증에 접시를 떨어뜨렸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한동석은 그녀를 급히 안아 차로 달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하얀 조명 아래 누워있는 마왕숙을 보며 그는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였다. 공주실은 병원에서 딸의 상태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급히 오형제에게 연락했고 오흥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멈췄다. 곧이어 병원으로 달려온 오천수, 오범수, 오강수도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자 한동석이 마왕숙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형수님. 조흥수는 절박한 목소리로 불렀다. 수기가 임신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한동석의 말에 그는 깊은 혼란과 죄책감을 느꼈다. 과거에 형수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고 자신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한동석은 오흥수에게 말했다. 지금 수기 곁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다. 곧 오천수, 오범수, 오강수도 병실에 들어와 마왕숙의 상태를 확인했다. 공주실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모두는 임신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다는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의사는 마왕숙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탈진 상태이며 임신으로 인해 더욱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반면 오흥수는 자신이 너무 몰아붙여 이런 상황이 됐다는 죄책감에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마왕숙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한동석을 바라보며 작지만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약해서.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강해.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오흥수가 다시 들어왔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했지만 마왕숙은 따뜻하게 웃으며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후회를 안고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마왕숙의 임신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갈등과 고통은 앞으로의 시련을 예고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넘기고 새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한동석과 오형제는 그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간의 병원 생활 후
마왕숙은 한동석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저택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따뜻한 차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동석 씨,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줘서.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약속했다. 수가, 너와 우리 아이를 꼭 지킬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았다. 배 위에 손을 얹고 새 생명을 생각하며 밤을 맞았다. 그러나 새벽,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안돼 형제들과 술도가가 떠올라 공포에 휩싸였다. 한동석은 재빨리 그녀를 끌어안으며 달랬다. 수가, 괜찮아. 꿈일 뿐이야. 마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형제들을 버린 것 같아요. 지키지 못했어.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는 잘못 없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아이와 함께. 그러나 그녀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공주실이 찾아와 딸의 상태를 확인하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수가, 왜 그래? 무슨 일이니? 마왕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머니, 제가 술도가를 떠난 게 잘못된 선택일까요? 형제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주실은 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다가갔다. 수가야,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떠난 건 너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단다. 형제들도 결국 너를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녀는 마왕숙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마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어머니, 저는 너무 두려워요. 아이를 무사히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받아줄지 걱정돼요. 공주실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려움은 누구나 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은 결국 서로를 지킬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잊지 마. 그날 오후, 한동석과 오형제는 저택거실에 모여 조심스레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오흥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우리가 형수님 곁에서 끝까지 힘이 되어야 해요. 수가가 다시 힘을 얻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오천수와 오범수, 오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동석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가와 아기를 지키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잘할게요. 그 말에 모두가 힘을 얻었고 저택 안에는 다시 한번 희망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왕숙은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며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한동석은 매일 그녀 곁을 지키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다. 그녀의 배 위로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그 존재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마왕숙은 한동석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동석 씨,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한동석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수가, 내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우리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마왕숙과 한동석, 그리고 오형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직도 험난한 길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새 생명이 가져올 희망과 함께 그들은 다시 한번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시간이 흘러 마왕숙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